대보각 선사어록 126번째 시간입니다. 제10권 송고 8마조.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했는데요. 좀 섞였어요. 8이 마조고 9가 백장인데 마조하면서 백장 스님 이것까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섞였거든요. 다시 마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8마조. 마조는 30년 동안 단된장이 모자라지 않았다. 마조 스님은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육조해능의 이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남학회양이 육조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스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육조의 법을 후대에 전하는데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신 제자는 두 분이에요. 남학회양하고 청원행사라고 하는 이 두 분인데, 이 마조는 남학회양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스님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조 스님이 불법을 깨달으려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이렇게 좌선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남학회양 눈에는 이 마조라고 하는 이 스님이 좀 그릇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좌선하는 이 암자에 이 벽돌 한 장 들고 찾아간 거죠. 그게 이제 이 마조 스님이 깨달은 인연인데, 하여튼 이 벽돌을 하나 들고 찾아가서 이제 마조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학회양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마조 스님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 마조 스님이 때가 돼서 이제 절로 치면은 이제 절 주지로 나갔다고 해야죠. 이 당시에 이제 주지다 그러면 선지식입니다. 법문으로 중생을 제도할 만한 역량을 갖춘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조는 이제 강서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법문을 해서 거기에 이제 대중들도 꽤 많이 모여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루 남학회양이 마조가 이 강서에서 중생 제도 또는 중생을 이끈다고 하는데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서 한 스님을 시킵니다. 너는 지금 강서의 마조한테 가서 마조 스님이 법문을 하려고 이 법상에 앉으면 그냥 곧장 물으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하고 곧장 물으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서 또 제가 딴 데로 새는데, 저도 이제 선언을 처음 열고 이렇게 법회를 할 때 또 누가 곧장 손들고 요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을까 봐서 이렇게 눈치를 보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물으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제 공부가 뭐 이렇게 깊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말에 물론 이제 그게 전부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었겠죠. 뭐 생각에서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난 이렇게 답할 것 같다, 저렇게 답할 것 같다. 그 전부 생각이거든요. 공부에 아무 쓸데없는.
직접 그런 상황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진짜 자기 살림살이인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이 있으면 이런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아직 공부가 깊지 못하다는 이 증거거든요. 저 체험하고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꽤 많이 있었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나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서원어록을 읽을 때도 늘 좀 그런 생각에 시달렸죠. 물론 이제 시달린 면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제 공부의 자양분으로 삼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어록 보면은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선지식한테 묻잖아요. 물으면은 선지식의 이 답을 제가 읽기 전에 이 물음에 대해서 나라면 어떻게 답을 할 건가 뭐 이런 걸로 좀 시달렸어요. 근데 실제로 뭐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물었다 하더라도 제 살림살이가 정말 자유롭게 자유자재하게 못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가정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답을 할 건가 늘 부족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내 나름으로 한번 이렇게 저 혼자 하는 거죠. 저 혼자. 물론 이제 묻는 거는 그 스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책에 나오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뭐 저 혼자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데 하여튼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자기 공부가 아직 이렇게 원만하지 않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사라져 보면은 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미리 계획하지도 않고 미리 준비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또 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뭐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답을 하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참 이 마조 스님 지금 여기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한 적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을 그려봤다니까요. 아니 남악해양도 마조 스님한테 어떤 스님을 보내서 그렇게 물어서 마조의 이 답을 기억해서 나한테 알려다오 이렇게 했다 그러면 혹시나 제 스승님도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누가 손들고 물을까 봐서 조금 이렇게 긴장도 되고 겁도 나고 그랬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이 공부할 때 이렇게 쉽게 본 말이 아닙니다. 마조는 쉽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우리가 이 마조어록이나 이 다른 데서 이런 걸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이런 답이 참 이런 대응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뭐 아직 이 실상에 이렇게 체험이 없는 공부하고 계시지만 체험이 없는 도반들도 그렇고 체험하고 공부하는 도반들도 그럴 겁니다.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뭘 얘기하는지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 말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나 어떤 느낌은 하여튼
근데 체험하고 공부를 해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어떤 일에도 장애가 되지 않고 부족함이 없었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다가오겠죠. 뭐 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벌써 숫자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30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30년. 그러면 이거 체험하고 공부를 한 얼마를 해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 걸리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의 공부가 되는가? 근데 이 생각도 있고 또 그걸로부터 30년이 지났다는 거잖아.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까마득하게 돼버려요. 이제 처음에서 겨우 뭐 1년 됐다, 2년, 3년 됐다, 5년 됐다 하더라도 아직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에 자유자재하고 이 걸림이 없고 그러지 않을 텐데 자유자재한 이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때부터 30년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니까 물론 이게 전부 생각입니다. 그게 전부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 공부가 이렇다라고 물론 이제 이거는 마조라고 하는 이 스님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 마조 스님의 살림살이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은 내 살림살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내 공부라고 하고 이러는데 내가 있으면 공부가 아니죠.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게 없는 공부거든요. 말은 제가 공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세계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는 중생심은 내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런 이 세계의 실상은 그 스스로가 내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 스스로가 분별을 해서 내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건 그냥 자기의 허망한 생각일 뿐이고 진짜는 본래부터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 처음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는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우리가 방편으로는 내 살림살이라고 하고 내 공부라고 하지만은 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불성을 얘기하고 진여 자성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이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도가 있고 다른 사람의 도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라고 그러거든.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 본성이라는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다 분별이고 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공부, 내 도, 내 깨달음, 내 불교, 이 나라고 하는 것만 앞에 딱 한 글자만 들어가 버리면 다 분별 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진실이 아니니까. 생각은 전부 그냥 허망한 거예요. 실체가 없어. 정말 뜬구름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물거품 같은 거거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거든.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하고 나라고 여기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나라고 하는 이게 뭔지를 지금도 몰라요.
내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도 나는, 내 생각은, 내 느낌은, 내 감정은, 내 삶은, 내 뜻은 이러고 하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뜻, 생각, 느낌, 감정, 견해 이거는 그래,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고 행동하고 있으니까 없다고 할 수 없어. 그거는 느낌, 감정, 생각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니까. 그 느낌, 감정, 생각으로 지금 뭔가를 행동하고 관계를 맺고 이러고 있으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느낌,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느낌, 감정을 어떻게 부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막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어. 그 화를 부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정한다고 뭐 부정되는 거야? 부정이 아니지. 사실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지. 너는 화를 내. 나는 그거 외면하고 무시할 거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느낌,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화, 미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앞에 딱 붙어 있는 나.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견해. 그걸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고 좋아하고 싫어함이라고 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그거를 평생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왔고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내가 어떤 거냐 몰라. 왜 모르겠습니까? 그 나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누구인가 하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겠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해봐도 나라고 하는 이게 나오질 않는데 뭐.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이름만 있고 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뭐 이 세계 실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거기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은 그냥 이렇게 스스로 실감합니다. 나라고 하는 건 없어. 굳이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 불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써요. 그런 이름을 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름들이 무슨 실체가 있는 이름이냐 없어요. 없지만은 그런 이름을 쓰니까 그런 말들이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이 무정물이라고 하는 이 사물은 같으냐 다르냐? 그럴 때는 이 본성 불성이 같냐 다르냐 하거든.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같을 수가 없지. 나는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의식도 있고 손발도 있고 그래서 마음껏 움직이기도 하고 내 뜻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집었다 놓을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얘는 뭐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의식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죽어 있는 거라고 하는 이거하고 살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뜻을 펼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거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의 본성하고 무정물의 본성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우리가 불성,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 허망한 생각, 그 착각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불성,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성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게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나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야. 살아서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이고 뜻을 펼치고 있는 이 사람이나 발도 없고 손도 없고 입도 없고 의식도 없이 이렇게 아무 뜻도 없고 죽어 있는 이 사물이나 본성은 똑같아요. 불성이 똑같아. 그러니까 누굽니까? 조법사라고 그러나 또 이름이 기억 안 나요. 하늘과 땅은 한 뿌리이고 사람과 사물은 둘이 아니다. 이런 말 있죠. 조론인가 거기에 있어요. 분별하는 입장에서 그게 수긍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사람하고 사물이 한 뿌리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 불성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같을 수가 없는 거지.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남이 있고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냥 저절로 나뉘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부, 마조의 공부. 그건 이미 분별이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에 부족한 적이 없었다. 이 한마디가 그냥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냥 이거 해야 돼. 거기에 마조 이런 생각이 들어가도 안 되고 마조의 공부, 얼만큼 공부해야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마조 스님의 이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에 부족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거거든. 안 그러면은 이게 마조 공부다. 마조가 이 자기 공부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자기 자랑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자기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나는 공부 이만큼 했다라고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전부 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자기 공부를 자기도 그런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점검 받는 게 그런 거예요. 내 공부를 다른 도반들이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이런 생각이 털 것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아직 공부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 공부라고 할 게 따로 있어야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안 받든지 그러지.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분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분별 속에서 살았다는 거는 저보고 딱 한마디로만 얘기하라 그러면 나예요. 나. 딱 한 글자로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기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기준, 그 입장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 관계를 맺고 사람 속에서 살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세간의 기준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지는 면은 있죠. 이 공부를 하면은 그 전에는 세간의 기준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얼마큼 되느냐, 나보다 돈이 더 많냐 적냐, 부동산이 건물이 있냐 없냐, 차가 어떤 차냐, 또는 자식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직업으로서 성공했냐 어쨌냐 이런 게 세간의 기준이었겠죠. 근데 그게 기준일 때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 아플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세간의 그런 기준, 그게 이제 욕계인데, 욕계. 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다 그러면 욕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간의 그런 기준은 조금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예, 완전히 없어지려면은 예, 체험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예, 그래도 이제 이 기준이 그래도 이제 이 공부 쪽에 관심이 이제 공부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 세간의 기준은 조금씩이라도 희미해지죠. 예, 희미해진다는 말은 이 세간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거에 대해서 좀 담담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예,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출세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출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 3계에서 6계, 색계라고 그럽니다. 색계. 그러니까 이 색계는 당연히 어떤 이 깨달음, 이 진여 자성에 대한 이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그 6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계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욕망에 어떤 이 관심을 가졌던 이 마음이 그쪽은 이제 점점 좀 희미해지고, 그래도 이제 어떤 이 깨달음이라든지 뭐 이 진여 자성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더 관심이 있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똑같잖아요. 우리 분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분별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체험을 했냐 못 했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공부가 얼마큼 됐냐 안 됐냐, 이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전부 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공부가 인정받냐 인정받지 않느냐. 사실 저 체험하고 굉장히 저도 모르는 화가, 세상 일에 그렇게 화가 나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모르는 화가 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어떤 경우냐면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화가 났어. 저한테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가장 상처를 크게 받는지를 다 알아요. 그걸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같이 살다 보면 그게 몸에 배게 돼 있어. 그걸 체화라고 하지. 근데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건 서로 적응이 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기 가장 상처가 된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화가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 공부를 건드려 버린 거지. 뭐 공부해서 체험도 하고 그랬다는 사람이 그거 아무 쓸데도 없고 그거 하지 마 그런 거 건드려 버린 거예요. 뭐 해봐요, 어디 뭐 더 사람이 못돼지기만 하고 그런다고 건드려 버렸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큰 분별인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화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 어떤 거를 다 건드려도 난 괜찮아. 근데 딱 하나, 이 공부만 건들지 마. 이 생각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더라고. 근데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 한 얘기는 그냥 전부 합리화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건드려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 이 공부도 나에 대한 건데, 그 어떤 일을 건드려도 괜찮아는 왜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그 말하고 똑같잖아. 뭐 이런 비유에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미 암이 걸렸어.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이 나는 어떤 병이 와도 괜찮아. 암만 아니면 돼. 이 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냥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미 그런 이 기준과 틀, 분별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공부라고 하는 이 강력한 기준으로. 그래서 그 시간이 꽤 길어요. 다른 사람이 내 공부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흔들리는 이 시간이 체험하고도 꽤 걸립니다. 그거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다 이렇게 조복되고 항복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평생을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이 세월이 너무 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이렇게 딱 배어 있어요. 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저희 그래도 뭐 한두 달만에 한 번씩 머리 자르잖아요. 이 잘려져 나가는 이 머리카락에도 내가 있어요. 우리 손톱 발톱 깎잖아요. 깎아서 튀어 나가는 그 손톱 발톱에도 내가 있다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그것도 내 머리카락이라고 그러고 내 손톱 발톱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손톱은 뭐 의지도 없고 뜻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은 얘는 좀 억울할 거야. 한 번도 이 손톱에는 이 나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내 손톱이라고 그러고 내 머리카락이라고 하니까 좀 억울하긴 할 거예요. 물론 손톱은 억울해 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보면 손톱이 더 공부가 잘 된 거야. 하여튼 어떤 이 공부라고 하는 특히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걸 뭐 체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자기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거기에서도 이 나라고 하는 게 다 녹아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마음껏 살아온 30년이에요. 그게 나라고 할 게 사라져서 없는 거. 나라고 할 게 사라져서 없다 하더라도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사람 만나면 얘기하고 뭐 행동하고 직장도 출퇴근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만 사라진 거지. 직장에서 해고된 거 아니에요. 이걸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사라지면 뭔 재미로 사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사라지면 뭔 재미로 사냐. 그때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재밌고, 내가 즐겁고 재밌는 걸 제가 부정하나? 즐겁고 재밌는 거에 나 없습니다. 즐거움과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만 사라진 거지 즐거움이 없고 재미가 없고 뭐 다른 게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라는 생각만 사라지는 거야. 그 허망한 생각만 사라지는 거지. 뭐 나라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뭐 몸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안 하고 뭐 목마르다고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덥다가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곳에 오면은 몸이 시원하다고도 하고 뭐 다 하죠. 나라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뭐 저 한낮에 쨍쨍 요즘 같은 날 떼약볕에 뭐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어도 아무 일 없고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그냥 이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게 이거거든. 마음껏 살아온 30년이 이거예요. 이거.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마음껏 살 수가 없어요.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남이 있게 되고 세상이 있게 돼요. 남이 있고 세상이 있으면 당연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좋고 싫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좋아함과 싫어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화와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있는데 안 생겨?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질 않는데,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이 살질 않는데 어떻게 안 생기냐고. 그래서 이 마음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도 착각이에요. 분별밖에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것을 마음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진 그게 마음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가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건 마음껏 하고 있죠.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무슨 생각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고 끼워 넣지 마세요. 내 공부는 언제 그렇게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마음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마음은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질 않아요.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건 방편으로나 하는 말이고, 그거는 마음은 늘 지금 당장 이래요. 마음은. 그러니까 나는 언제 이런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당장 딱 이가 하나 이렇게 분명할 때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가 송했다. 이거에 대해서 대가 이제 한마디 붙인 겁니다.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잘 알 수 있지만 끄집어내면 여전히 길을 떠나 있다.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느니라 하더라도 역시 떡을 쥐고서 손가락을 빠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을 보는 이 눈이 있어야 이 가르침에 대해서 뭐 어쨌든 자기 가슴에서 한마디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가슴에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저같이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냥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여기 생각이 들어가면은 자기 살림살이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대종고 스님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잘 알 수 있지만 당연히 분명하게 보고 잘 안다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사물을 분명하게 본다. 그건 분명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거든.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게 아니죠. 자기식의 분명함이지. 좋아하고 싫어함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시잖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시죠. 이 세상 살면서. 근데 그게 다 자기식의 옳고 그름이 분명한 거거든. 근데 내가 옳다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은 그러다고 그래요. 이 사람 눈에는 이게 분명하게 옳지 않음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분명하게 옳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뭐가 분명한 겁니까? 옳음이 분명한 겁니까? 옳지 않음이 분명한 겁니까? 우리는 그 둘을 못 벗어나요.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거기에서 옳음과 그름을 벗어나서 보는 게 분명한 겁니다. 옳음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 내 눈에 대들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은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쨌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우리가 분명하다고 할 때는 그걸 분명하다고 그래요.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뭐 이런 거. 근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양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보는 거 그걸 우리가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옳음이 끼어들 수도 없고 그름이 끼어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다고 그래요. 분명하다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또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는 거죠. 분별을 떠나 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잘 알 수 있다는 말은 딱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옳은 건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잘 안다. 그런 건지를 잘 안다. 그건 다 분별인 거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껍데기만. 이 진실에 통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잘 알 수 있지만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 마주의 이 말은 지금 딱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근데 끄집어내면 여전히 길을 끄집어낸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걸 끄집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끄집어내면 당연히 바로 분별망상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끄집어내면 여전히 길을 떠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아닌데 말이. 이건 말이 아닌 건데. 근데 여기는 30년도 없고 뭐 단된장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있는데 이 말들이 가진 뜻이 없어.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똥 닦는 막대기 이런 말처럼 분명히 그런 말은 새 속에서는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지만 가리키는 말로 쓸 때는 그 말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잣나무라고 한다고 해서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끄집어내기만 하면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끄집어내기만 하면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말하지? 그냥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끄집어내면 여전히 길을 떠나 있다.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느니라 하더라도 역시 떡을 쥐고서 손가락을 빠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보이는데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 공부, 내 살림살이, 내 안목이 이렇다. 그건 아직 부족하다는 거야. 공부에. 여전히 나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쥐고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떡을 먹으면 되는데 떡고물 묻어있는 이렇게 손가락이나 빨고 있는 뭐 이 정도 수준이다. 저는 이 뒤에 이 말이 뭐 앞에 말도 그렇지만 이 뒤에 이 말이 어찌 보면은 이 대선사의 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마주의 이 가르침을 보는 안목, 이 뒤에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느니라 하더라도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뭐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마조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공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뭐 그런 입장으로 봤었고, 처음에는 이루고 싶으니까 저도.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30년이라고 하는 이 30년이 이게 저한테 이렇게 체감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30년 동안 체험하고 공부를 해서가 아니고, 참,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이 경험되는 것들, 참 이게 사실은 그거죠. 뭐 우리가 이 경험이 되죠. 분명히 저는 어쨌든 체험하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재미있었고, 저는 첫 번째는 재미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이 공부 말고 다른 일에 관심이 안 갔었죠. 그냥 저절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의지 뜻을 가지고 정한 바는 없지만, 그냥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내 길이구나. 그냥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 삶에서 찾고 싶은 길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내 삶의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심이 안 가요. 그냥 이 길이 내 길이야, 그냥. 어떻게 삶의 모습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공부가 제 길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하여튼 뭐 제 기억이 뭐 과장돼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기억이야 늘 저한테 유리한 식으로 나잖아요. 공부 말고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 가진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해서 지내 보면은 자기 삶의 어떤 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게 이 체험이거든. 체험하기 전과 체험 뒤거든. 우리 살아 보면은 자기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 터닝 포인트인 사람도 있고, 직장이 터닝 포인트인 사람도 있고, 뭐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 삶에서 기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고 말을 해도 그렇고, 체험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체험 뒤에는 이렇다, 이런 말이 많고,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 공부가 재밌더라, 이런 말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직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한 지 얼마 됐다, 이것도 이 체험 전과 체험 뒤의 기준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체험하고 뭐 예를 들어서 5년이 됐다, 그러면은 이 체험한 시간 5년하고 체험 전 시간이라고 하는 이게 생각 속에 있어요. 자기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근데 뭐 얼마쯤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 어느 날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 공부하기 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제가 지금 기억을 해내려면 할 수 있습니다. 뭐 72년도에 뭐 초등학교 입학했고,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중학교 다녔고, 뭐 제가 기억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제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어느 때, 그게 뭐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면서 살았던 이 시간이 그냥 없는 듯한 뭐 아득한 뭐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아직 부족하고 원만한 건 아니지만,
그냥 늘 그냥 이거였던 것 같은, 늘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0년이라고 하는 게 횟수로 3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전, 후 이런 기준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조 스님이 마음껏 살아온 30년을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더 공부를 또 뭐 어쨌든 하면서 제가 시간을 지내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라져. 네가 마음껏 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가와. 네가 마음껏 산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네가 마음껏 살은 거고. 불법은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할 게 없어, 거기에는. 지금 대종고 스님도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공부가 이제 더 이상 털 것만큼도 어긋나지 않고 자기 공부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온 30년은 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딱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어떤 의문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이 일이지, 이 일.